안녕하세요. 우선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VBNet 환경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는 방법을 학습하겠습니다. ADO.NET이라는 모델을 통해서 VBNet에서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할 수 있는데요.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하는 걸 실습을 할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SQL 서버라는 것은 MS SQL을 말합니다. 그리고 액세스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는 방법은 화상 강의 때 여러분하고 만나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DO.NET 모델이라는 것은 그 마이크로소프트 .NET에서 제공하는 클래스들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클래스라는 것은 그 안에 메소드랑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것을 통째로 모델링하고 있는 걸 말을 하는데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환경에서 응용 프로그램, 즉 우리가 비주얼 베이직으로 만드는 프로그램이 응용 프로그램인데요. 이 응용 프로그램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접속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SQL을 통해서 검색 결과나 또는 가져오고 또는 결과를 수정해서 업데이트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처리를 지원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라클이나 SQL 서버, 즉 MS SQL, MS 액세스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하고 연동할 수 있게 더 도와주는데요. 이때 MS 액세스 이거는 서버가 아니라 잠깐만요. 포인트 옵션 좀 바꾸고 자, MS 액세스는 그 MS 오피스라고 해서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MS 워드 이런 것들을 패키지로 설치를 할 수 있잖아요. 거기 안에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DBMS입니다. 그래서 이게 취지가 서버에서 동작하는 게 아니라 PC에서 개인이 어떤 사업을 한다거나 간단한 또는 주소 관리를 한다거나 뭐 회원 관리를 한다거나 그럴 때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인데요. 이게 굉장히 간단해 보일지 모르나 이 안에는 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공부했던 많은 내용들을 거의 다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PC에서 비주얼 베이직 프로그래밍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MS 액세스하고 연동하는 게 가장 편할 겁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뭐 MS 액세스를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MS 오피스는 웬만하면 다 설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MS 액세스와 연동하는 게 가장 손쉬울 것 같아서 제가 화상 강의 때 그걸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ADO넷의 그 구성을 크게 보면 제가 빨간 동그라미를 쳐놨는데요. 데이터 프로바이더라고 해서 그 데이터 공급자라고 합니다. 이거하고 데이터 셋, 이게 큰 주류를 이루는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네모나게 좀 그 색깔이 있는 네모 보이시죠? 자, 커넥션하고 그 다음에 커맨드, 그리고 데이터 리더, 데이터 어댑터, 그리고 여기 데이터 컬렉션 등 얘네들을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릴레이션 컬렉션 이것도 전부 클래스인데요. 클래스라는 것은 그 어떤 그 객체에 대한 저장할 수 있는 공간하고 그 객체로 운영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하나의 커다란 캡슐처럼 다 몰아놓은 게 클래스잖아요. 그래서 여기 커넥션은 여기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커맨드라는 것은 각종 명령을 통해서 이 SQL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지원을 하고, 그리고 데이터 리더는 데이터 소스가 구해지면 그 데이터 소스를 읽어와 주는 역할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어댑터란 말은 중간 매개체에서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는 그게 어댑터라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 어댑터는 이 프로바이더에서 했던 금방 이런 그 작업을 했던 것과 데이터셋 사이에서 중간 매개체로서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 셀렉트, 인설트, 업데이트, 딜리트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이게 그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할 수 있는 대표적인 명령문들이에요.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할 수 있는 명령은 그 그 데이터베이스 DDL이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하는 것이 있고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한다 해서 DML이 있습니다. DML의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SQL에서 저희가 학습을 했었죠. 검색해오고 데이터를 인서트하고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지우고, 그 테이블을 크리에이트 하거나, 그거는 크리에이트라고 하지 인서트라고 안 하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크리에이트 하거나,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딜리트라고는 안 해요. 데이터베이스는 드랍을 썼죠. 테이블도 마찬가지로 지울 때는 드랍을 썼죠. 그래서 그것들은 그 전문 그 권한이 높은 그 관리자 입장에서 하는 명령들이고, 이제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할 수 있는 것들은 DML, Manipulation에서 여기 Select, Insert, Update, Delete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댑터를 통해서 데이터셋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요. 데이터셋은 이 데이터 소스가, 즉 여기 있는 소스들이 어떤 모양이냐에 상관없이 얘네들은 테이블 형태로 데이터를 관리합니다. 즉 테이블 형태라면 표 모양인데요. 표 모양으로 된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적절하게 여기 연결이 되는데, 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다루는 것처럼 표 모양으로 데이터를 유지하고 그 데이터들 사이의 관계도 설정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데이터셋을 운영을 합니다. 일단 데이터 프로바이더부터 좀 보게 되면, 아까 설명한 것처럼 커넥팅하고 명령 수행하고, 그리고 데이터셋과의 중간 연결을 해주고, 그리고 데이터 소스를 읽어오고, 이런 클래스가 주를 이루고 있어요. 아까 네모 칸에 들어있는 클래스 이름이고요. 그리고 데이터셋에는 테이블로 운영하니까 데이터 테이블스, 그리고 파라미터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데이터 공급자는 그 두 가지 모드로 작동할 수 있는데요. 연결 모드하고 비연결 모드로 작동할 수 있는데, 이 연결이란 것은 데이터베이스를 하고의 연결을 뜻합니다.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완전히 수행을 다할 때까지 데이터베이스에 계속적으로 연결해 있느냐, 아니면 데이터를 가져와서 로컬에서 자기 거에서 처리를 한 후에 다시 연결이 필요해서 업데이트를 할 때만, 최종 결과를 넣을 때만 다시 또 연결을 하느냐, 그런 비연결 모드도 있습니다. 근데 연결 모드 같은 경우는 계속 그 접속해 있어야 된다면 그 어떤 그 통신상의 부하가 걸릴 수도 있겠죠. 자, OLEDB.NET 공급자에서 보면은 클래스들은 이제 커넥션 커맨드 아까 말했었는데, 거기에 OLEDB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클래스 이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OLEDB 커넥션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 메소드들이, 주요 쓰는 메소드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커넥션 클래스니까 오픈하고 클로즈하고 그러겠죠. 근데 이것들을 다 눈으로 봐서는 외워질 수가 없고요. 일단 쓰면서 감을 잡으면서, 이 단계에서는 이거에 영향을 받고, 이 단계에서는 이거에 영향을 받고, 우리가 일일이 다 코드를 만들어서 접속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비주얼 베이직에서 컨트롤을 위치시키고 속성도 바꿔주고 코딩도 하잖아요. 근데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할 때 어떤 프로토콜을 쓰면서 그 통신상에 어떤 그 명령을 줘서 통신하고 서버에 연결하고, 이런 것들을 일일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게 미리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들어 놓은 것을 함수처럼 불러다 쓰면서 연결을 시도하면 연결이 되고, 거기에 필요한 정보들만 넣어주면 된다는 건데요. 그런 것들을 전부 클래스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접속하기, 그다음에 데이터를 검색하기, 그다음에 데이터를 가져오기, 이런 단계별로 있는 것들을 가져다 쓰면 되는 거죠. 예제로서 이제 MS SQL 데이터베이스에 연결을 해보겠는데요. 그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비주얼 베이직 그 폼을 만들고, 그 폼에서 버튼을 클릭하면 데이터베이스 연결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를 체크하는 걸 이제 해볼 건데, 일단 MS SQL이 설치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MS SQL은 체계 2장에서 설치가 나와요. 그 오라클 설치와 함께 나오는데, 제가 과제로 냈을 때 이 MS SQL 설치하쇼를 낸 게 아니고, 오라클을 설치하쇼를 낸 게 아니고, 그 객체 모델러를 설치해서 모델링을 해봐라, 그걸 한번 냈었어요. 근데 이거는 각자 설치해 보세요라고 했는데, 설치를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오라클 같은 경우는 이 MS SQL보다 설치가 조금 더 안 될 확률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간편한 MS SQL을 한번 설치를 같이 해볼 건데요. 일단 책을 보고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저랑 책을 읽어가면서 그 책에 있는 화면이 이거고
그 다음에 약간 버전의 차이가 있다면 달라졌겠죠. 그것들을 제가 집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같이 화면을 이 동영상을 보면서 설치하기 힘드시면 책을 펴고 책에서 제가 집어줄 테니 그 책에 잘못된 거는 고치기도 하고 이 단계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메모를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책을 보면서 설치를 하시면 좀 더 편하겠죠. 그러면 창을 좀 내리고 제가 익스플로러를 띄우겠습니다. 자, 크롬을 띄우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크롬에서 뭔가를 좀 동작 중이어서 익스플로러를 띄웠네요. 그러면 책은 36페이지를 펴시면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URL이 있습니다. 그 URL을 입력을 해볼까요? 자, 그 입력을 하라고 할 때 이렇게 검색창에 입력하시는 분이 있어요. URL은 주소입니다. 그래서 http라고 써있는 그 주소창에 입력을 하셔야 돼요. www. 그리고 microsoft.com. 자, 그래서 www.microsoft.com/co-kr co-kr 그리고 또 sql 서버 슬래시 아니네요. 예, 맞네요. 그 다음에 슬래시 SQL 서버 빼기 다운로드예요. 그래서 SQL 빼기 서버 빼기 다운로드. 오타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운로드 S까지 붙여서 제가 타이핑을 했습니다. 저는 이미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설치를 했는데 그 설치하는 과정 다운받고 이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설치를 해놓고 이 설치하는 것은 솔직히 별로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그 설치하고 나서 서버이다 보니까 설정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같이 읽어가면서 보여줄 테니 보자는 거예요. 자, 이 화면이 지금 37페이지에 보면 이 화면이 아니죠. 잠깐 내려볼게요. 그럼 이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 또는 특별 체험판을 무료로 다운로드 하세요 라고 써 있는 게 이 내렸을 때 이 화면이고요. 우리는 익스프레스 이거를 다운 받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SQL 서버 2019 디벨로퍼는 그렇게 써 있네요. 자, 책에는 36페이지에 보면은 2017이죠. 버전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 2019 받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비프로덕션 환경에서 개발 및 테스트 데이터베이스로 사용하도록 라이선스가 제공되며 이게 써 있고요. 자, 익스프레스는 데스크톱, 우리가 데스크톱이잖아요. 웹 및 소형 서버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자 적합. 그래서 이걸 다운받을 거예요. 그래서 익스프레스를 지금 다운로드 하기를 누르시면 이제 이건 저는 익스플로러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저장이라는 이게 뜨는데요. 크롬 같은 경우는 바로 다운로드가 되고 있겠죠. 그래서 다운로드하면 그 해당 폴더를 열어서 다운로드한 파일을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익스플로어는 어디에 다운로드 할지를 결정을 해서 다운로드 할 수 있는데요. SQL 2019 빼기 SSEI 빼기 EXPR EXE 파일이 다운로드 됩니다. 그러면 이걸 다 다운을 받으시면 이거를 설치를 하시면 돼요.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시간이 걸려서 설치를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화면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요. 그냥 동의하고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설정부터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서 거기서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운을 받으시고 설치를 했습니다. 예, 설치했다고 하시고, 자, 제가 화면을 지금 해야 될 일들이 이렇게 많네요. 자, 윈도우 시작 메뉴를 누르셔서 저는 지금 윈도우 10을 깔고 있는데요. 뭐 7이든 10이든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여기에서 설치된 곳을 찾아갈 텐데 38페이지에 동그라미 6번을 보면요. 재시작한 후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설치한 다음에 컴퓨터를 재시작을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시작 메뉴에서 SQL 서버 2017 구성 관리자를 실행시킨다 라고 써 있는데요. 바로 그렇게 뜨진 않아요. 여기서 이제 제가 실행해 봤더니 SQL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찾아볼게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 2019라는 폴더가 있어요. 근데 폴더가 두 개가 있는데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 2019 폴더를 열어서 우리가 뭔가를 하나 설정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 툴스 18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도 열어서 뭔가를 설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 폴더를 유심히 보시면 되고요. 일단 위에 걸 열어볼게요. 그러면 이 안에 SQL 서버 2019 구성 관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 설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구성 관리자를 실행시키겠습니다. 자, 그러면 창 제목이 SQL 서버 컨피그레이션 매니저라는 창이 뜨는데요. 이게 39페이지에 그런 말이 나오죠. 바로 첫 줄에 SQL 서버 컨피그레이션 매니저 창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 창을 말하는 거고요. 그 왼쪽에서 SQL 서버 네트워크 구성을 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겁니다. 자, 처음에 이렇게 닫혀 있어요. 그래서 이 SQL 서버 네트워크 구성을 딱 열어보겠습니다. 열면 그 안에 SQL 익스프레스라고 써 있는데 이게 내가 설치한 MS SQL 서버 이름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이름은 이거보다 좀 길어요. 그거는 이따가 또 보여드릴게요. 일단 화면에 딱 표시되는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SQL 익스프레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프로토콜을 클릭을 하고요. 자, TCP/IP를 설정을 바꿀 건데요. 이 TCP/IP는 지금 페어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TCP 프로토콜, IP 프로토콜 따로따로 해요. 근데 이것이 항상 쌍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TCP/IP라고 이렇게 이름을 명명하고 있고요. TCP/IP 프로토콜은 또 인터넷 프로토콜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인터넷이 가능하게 되려면 이 TCP/IP가 가능해야 되거든요. 자, 이거를 더블 클릭하세요. 그러면 TCP/IP 속성창이 뜹니다. 자, 그게 39페이지에 보면은 중간 부분에 동그라미 8번인가요? 네, 동그라미 8번이네요. 거기서 나온 그 창이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나온 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TCP/IP 속성 창에는 프로토콜하고 IP 탭이 있어요. 이 두 군데를 수정할 건데요. 자, 프로토콜을 일단 사용으로 해주셔야 되면 여기 사용을 yes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IP 탭을 여세요. 그래서 IP 탭을 열어서 쭉 내려오세요. 마지막에 가면 IPA, II라는 게 표시가 되는데요. 여기에 포트, TCP 포트를 1433으로 주세요. 저는 이미 설정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입력을 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닫아주세요. 저는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40페이지 갔습니다. 40페이지에서 10번이 있어요. 동그라미 10번을 할 텐데요. 자, 시작 메뉴를 눌러서 다시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로 찾아가겠습니다. 아까 폴더 두 개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위에 거 폴더에서 구성 관리자를 봤으면, 자, 아래 거 폴더, 서버 툴스가 있어요. 서버 툴에 18 써 있는데 이걸 펼치십시오. 그럼 그 안에 지금 공간이 작아서 글씨가 다 안 보이지만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잖아요. 그럼 완성된 글씨가 보여요. 마이크로소프트 서버 매니지먼트 스튜디오 18이라는 겁니다. 이게. 얘를 클릭해 주세요. 저는 이미 한번 다 그 사용자 등록까지 다 패스워드까지 다 등록을 마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이 화면은 초창기 설치하고 나서 뜨는 화면은 아니고 책이 40페이지처럼 뜰 거예요. 저는 지금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암호 저장을 클릭해놨기 때문에 다 뜨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 여러분은 이게 안 써져 있죠. 그래서 서버 유형은 데이터베이스 엔진 맞고요. 그리고 서버 이름, 이게 여러분이 설치한 서버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좀 적어 두셔도 되고 아니면은 나중에 고를 수 있게 해주면은 이걸 고르셔야 돼요. 그래서 책에다가 그냥 적으세요. 여러분 설치한 다음에 여러분 거랑 제 거 그 뒤에 SQL 익스프레스는 똑같지만 그 앞에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인증을 SQL 서버 인증이 아니라 윈도우 인증으로 바꾸세요. 그러면 서버의 아이디 패스워드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화면이 바로 40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연결을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이제 접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아이디를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윈도우즈도 보안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윈도우즈를 사용하는 그 사람이라면 일단 그 윈도우즈에서 걸러주는 보안을 통해서 들어온 걸로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 위에 것이 데스크탑 뭐뭐뭐뭐 SQL 익스프레스 이게 내 서버 이름이에요. MS SQL 서버의 이름이라는 거죠. 자, 그 상태에서 이 아래쪽에 데이터베이스 보안 여러 가지 설정하는 것도 있는데요. 자, 페이지 41페이지 12번을 볼게요. 자,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고 단축 메뉴를 띄워라 그랬는데요. 단축 메뉴라는 것은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띄우는 메뉴를 단축 메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고 란 말은 더 정확히 말하면 DBMS를 선택하고가 됩니다. 즉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선택하고, 그래서 이걸 선택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제목을 선택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연결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연결을 누르면 지금 아까 그 화면에서 우리가 연결을 통해서 들어왔었죠. 잠깐만요. 제가 이걸 세팅한 지가 좀 시간이 돼서 약간 헷갈리네요. 자, 제가 속성을 갔습니다. 속성. 자, 그러니까 책에서 단축 메뉴를 띄워서 연결을 누른다 그랬는데 그 책을 자세히 보면은 그 그림을 보세요. 그 41페이지 12번에 나오는 그림을 보면 연결이 있고 막 있는데 그 위에 창 제목을 보세요. 서버 속성 제목이 써 있죠. 속성 창인 거예요. 이렇게 유추해서 설명이 조금 부실할 때는 이렇게 유추해서 여러분이 실습을 따라 하시는 이 센스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연결을 누르란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요? 속성을 가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야지 속성이 뜨겠죠. 창이. 어때요? 서버 속성. 똑같죠. 그래서 41페이지에 서버 속성 창을 띄우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메모를 책에다가 하실 때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여기 데이터베이스 이름이라고 쓰세요.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선택하고, 그러니까 이름이 아니고 DBMS 이름을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속성을 선택한다. 이런 식으로 써놓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혼자 설치하실 때 책 보고 쉽게 할 수 있겠죠. 자, 여기 들어와서 여기 안에서 이때 연결을 누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저는 이제 버전의 차이가 있어서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좀 보면서 다르구나 알려줘야겠다 그러면서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그 원격 연결 허용 이거를 체크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 중간 부분에 이 서버에 대한 원격 연결 허용이라고 여기를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버 속성창에서 이번에는 그 보안 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연결을 했고 이제 보안 쪽에 설정을 할 건데요. 보안 쪽에 가서 SQL 서버 및 윈도우즈 인증 모드 이거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거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면 됩니다. 자, 일단 서버에 접속할 때 윈도우즈 인증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서버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통해 들어오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외부에서 들어올 때 그 제대로 이렇게 아이디 패스워드 주고 이게 들어올 수 있게 프로그램상에서 그걸 쓸 거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 여기에 패스워드와 이제 패스워드하고 아이디를 지정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안에서 지금 이 안에서 지금 설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종료를 하세요. 설정이 완료되게 종료하고 다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 툴스 18 여기로 가서 매니지먼트 스튜디오 18을 실행시키세요. 그리고 아직 그 아이디 패스워드가 없잖아요. 일단 설정만 해놓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재시작을 한 거고 여기 들어가서 이제 아까처럼 아이디 패스워드 없으니까 윈도우즈 인증으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윈도우즈 인증으로 눌러주고 연결을 눌러서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갑니다. 예,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명령을 줘서 우리가 그 패스워드를 지정을 할 거예요. 일단 이쪽에 들어가서 SQL 서버를 이제 그 윈도우 인증이 아니라 SQL 서버로 이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로그인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할 건데요. 여기 보면은 메뉴에서 새 쿼리가 여기 단축 아이콘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파일에서도 해도 되고 이 메뉴에서 새 쿼리가 있죠. 이걸 그냥 눌러주세요.
쿼리라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에 주는 명령이잖아요. 이 명령을 통해서 제가 패스워드 설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SQL을 주면 되는데, 그 페이지 42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15번이라는 동그라미 항목에 쿼리 창에 코드를 입력한다 라고 써 있죠. 그래서 거기 있는 코드처럼 이제 입력을 할 겁니다. 자, alt라는 명령은요, 이거는 조작어가 아니라 이거는 DDL이에요. 그러니까 alter는 테이블을 수정하거나 할 때 쓰는 명령이죠. 그래서 alter 로그인. 자, 지금 대문자, 소문자는 구별하지 않아요. 근데 알아보기 쉽게 여기서 대문자로 쓰고 있어서 저도 대문자로 써볼게요. 그래서 alter 명령어, 그다음에 로그인 하고 4가 들어가는데요. 4 enable이라고 써보세요. enable 하고 세미콜론을 찍었고 실행하라는 명령으로 고를 했습니다. 자, 다시 보면 alter L자가 빠졌네요. 자, 그래서 빨간 줄이 나왔던 거죠. 자, alter 로그인 4 enable. 자, 그래서 이거는 그 로그인이라는 로그인을 4라는 것은 지금 아이디를 주는 건데요. 아이디가 4가 가능하게, 즉 아이디를 추가하고 아이디를 4를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고에서 실행시켜라까지 됩니다. 그리고 한 번에 나중에 실행시키기 위해서 자, 엔터 여기서 일단 실행시키고 가볼까요? 자, 이거를 드래그를 딱 하고 저 위에 아이콘들을 보면 자, 실행이라는 아이콘이 있죠. 자, 글씨가 굉장히 작아서 이 녹화 자료에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책을 참조하시면 돼요. 자, 실행을 눌렀어요. 그러면 명령이 완료되었습니다. 에러가 없습니다. 잘 됐죠? 자, 그러면 그 아래쪽에다가 이번에 패스워드를 지정할 건데요. alter 자, 수정 들어갑니다. 로그인 테이블을 수정할 거예요. 여기 자체에서 갖고 있는 그러한 정보인데요. 4라는 거에 대해서 자, with 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같이 설정할 때 이런 명령어를 많이 씁니다. with 자, alter 로그인 4 with 패스워드. 저는 첫 글자만 대문자 썼어요. 패스워드를 자, 그 다음에 쌍따옴표 치고 쌍따옴표 쳐요? 큰일 날 말을 했어요. 자, 책을 자세히 보세요. 스트링 처리 SQL에서 스트링을 표현할 때는 큰 따옴표를 치지 않아요. 작은 따옴표를 묶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그 문자열을 표현할 때 쌍따옴표를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쌍따옴표 안에 넣어서 뭐 SQL을 보내기도 하는데요. 그 쌍따옴표를 치고 여기서는 따옴표를 쳐요. 그래서 이 조합이 나중에 굉장히 헷갈릴 수도 있어요. 일단 패스워드를 쌍따옴표 치면 안 됩니다. 따옴표 치고 자, 책을 볼게요. 이렇게 그대로 쓰신 분이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42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비번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렇게 한글로 쓰시면 안 되죠. 비밀번호를 쓰세요. 여기다가. 그래서 비밀번호 나는 뭐 1, 2, 3, 4, 5를 할 것이다. 아니면 뭐 진짜 비밀번호 쓰세요. 본인이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래서 4라는 걸 아이디를 가지고 비밀번호를 들어갈 수 있게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겁니다. 뭐 문자도 있으면 문자도 쓰시고요. 그렇게 해서 설정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드래그를 하고 고까지 한 다음에 실행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저는 패스워드 해놨는데 다시 한번 또 설정을 할까요? 패스워드는 비번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쌍따옴표 치면 안 됩니다. 간편하게 1, 2, 3, 4, 5라고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 좋지 않은 패스워드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패스워드 정책이 어긋납니다. 특수문자도 쓰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네요. 자, 그 밑에 최소 8자 이상이어야 한다. 자, 제가 만족을 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세미콜론 찍고 go. 자, 수행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명령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시작 메뉴에서 다시 구성 관리자를 또 가서 뭔가를 할 건데, 자, 이거는 닫아 주시고요. 저장할 필요는 없었는데 아니요로 하시고 닫아 주시고요. 다시 시작 메뉴로 가겠습니다. 지금 43페이지 보는 거예요. 자, 시작 메뉴로 가서 SQL 서브 구성 관리자 아까 했던 것 처음 했던 설정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SQL 서버 2019를 열어서 구성 관리자를 실행시켜요.
자, 왼쪽에서 SQL 서버 서비스를 이제 갈 거예요. 그래서 SQL 서버 서비스는 제일 위에 있네요. 자, SQL 서버 서비스를 선택을 해서 이제 오른쪽에 이제 설정할 수 있는 항목들이 뜨죠. 여기서 SQL 서버 브라우저. 자, SQL 서버 브라우저를 찾겠어요. 자, SQL 서버 브라우저 세 번째 있죠. 이거를 클릭해서 재시작한다 라고 써 있는데, 자, 이거를 클릭하고 중지됨으로 되어 있네요. 자, 자동으로 해서 이 안에는 뭐가 있냐면 로그온 할 수 있는 거, 서비스, 시작 모드, 고급 이런 게 있네요. 취소. 이거를 중지됨. 로컬 서비스. 자, 여기 로그온 들어가서 그 기본 여기 기본 제공 계정으로 되어 있죠. 로컬 서비스로. 근데 여기 계정 지정으로 들어가서 계정 이름을 아까 했던 사를 줘볼까요? 그리고 암호 줘보세요. 사가 있고 객체 유형 취소. 서비스 상태가 왜 중지가 되네. 잠깐만요. 다시 기본 제공으로 가셔서 취소 나와보세요. 시작 모드 자동으로 바꿔놔야겠네요. 자, 시작 모드를 자동으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볼게요. 그리고 닫고 다시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 스튜디오로 다시 가겠습니다. 여기서 매니지먼트 스튜디오 18. 자, 여기서 이번에는 SQL 서버 인증으로 고쳐보세요. 그리고 사하고 암호를 입력하세요. 그리고 연결을 시도해 보세요. 연결이 되죠. 그러면은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돼야지만 여러분이 이제 MS에 접속할 수 있는데요. 일단 여기 데이터베이스 아까 새 쿼리 만드는 방법 아셨죠? 자, 쿼리에서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명령이 create잖아요. create 데이터베이스죠. 자, create 데이터베이스 뭐 EX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go 하고 나서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실행. 그러면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졌겠죠.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나중에 접속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이거 하나 만들어 놓고 일단 비어있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창을 내려놓고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자, 비주얼 스튜디오를 띄워서 여기서 프로젝트를 합니다. 자, 일단 그 내용이 녹화된 내용이 너무 많으면 유튜브에 올라가기 너무 힘들어서요. 일단 여기서 한번 끊고 제 2탄으로 가겠습니다.